요즘에 중국 구매 대행의 월 평균 매출과 순이익. 지난 6개월 정도 평균으로 보면 월 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대표님만의 광고 세팅법도 궁금해요. CPC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의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PC는 낮추면서 노출은 잘 시켜줄 수 있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게 팔릴까? 근데 그게 일매출이 500만 원. 오. 비전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을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영상도 올리시고 또 컨설팅 강의도 하시는 구리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구리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온라인 셀링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나 강의에서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구리삽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닉네임을 딱 받았을 때 구리샵으로 들었어요. 그래갖고 구리를 파는 가게인가? 자세히 보니까 야가 아니라 안에 그래갖고 구리삽?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구매 대행, 리셀, 사입, 브랜딩 해가지고 이 앞글자들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조합을 하면 구리삽이 되거든요. 좀 조합을 해서. 네.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하고 계시는. 그거를 마스터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지금은 구매 대행은 그래도 중수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입도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리셀이랑 브랜딩은 지금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그런 또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종목을 다 다루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의 다. 구매 대행은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중점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의 매력이 뭐길래 중국만 또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거의 모든 공산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싱할 수 있는 풀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함과 그리고 가까우니까 다른 구매 대행에 비해서는 이제 배송 측면에도 좀 안정적인 면? 그런 면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 가장 먼저 상품이 노출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언제 시작을 해주셨을까요, 이 사업을? 저는 지금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게 딱 22년 9월 말쯤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시기 전에, 온라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배 만드는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했었어요. 설계 업무를 약 12년 동안 하다가 22년 초에 퇴사를 하고 배달 대행도 하고 막 재밌게 하다가 한번 좀 빗길에 자빠졌어요. 이게 몸으로 하던 일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으면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래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유튜브를 쳐다보다가 구매 대행이라는 신세계가 있는 걸 발견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됐죠.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3개월, 이제 완전 초보는 아니시고 좀 자리도 잡으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요. 요즘에 중국 구매 대행의 월 평균 매출과 순이익. 저는 지금 최근에는 좀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와서 최근 한 달로 따지면은 이제 구매 대행 부분에서는 이제 5억 5천 정도 하고 있고요. 5억 5천이요? 네. 그리고 사입도 하고 있는데 사입에서는 1억 정도 하고 있어서 합쳐서 6억 5천 정도 하고 있고 지난 6개월 정도 평균으로 보면 월 한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을 좀 많이 써서 직원들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랑 뭐 이런 고정비 다 제외하고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버네요. 돈 많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고객 결제 금액 기준이에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서 이제 회계상은 사실 수수료를 매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플랫폼에서 나는 그런 매출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중국 구매 대행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의 노하우 많이 전해주셔야 돼요. 아, 당연하지. 네. 그 알리테무가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 이유는 알리테무에서 구매하는 이제 상품들은 저관여라고 하죠. 이제 뭐 작고 싸고 가볍고 이제 구매에 그냥 큰 고민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매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상품들은 거의 다 고관여예요. 물론 고관여 상품도 알리테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알리에서 뭐 시켰는데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를 알리테무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네. 거네요. 그럼 매출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맞습니다. 나는 저관여 상품을 안 하니까 소싱도 당연히 변화가 없었고 당연히 업무 내용도 변화가 없었겠고 맞습니다. 그냥 똑같았다라고 맞습니다. 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유튜버들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고매출을 하고 계셔요. 어떤 카테고리를 하길래 그러실까요? 카테고리를 저는 한정하지 않아요. 진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팔린다 하는 것들은 뭐 공구, 가구, 업소용 용품, 산업용 용품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좀 비싼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싼 제품 중에서도 구매 대행으로 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싼 상품들을 하니까 확실히 객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지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매출을 유지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예. 제 노하우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좀 정립을 한 방식이 있어요. 판매 이제 소싱하는 방식. 이제 대량 수동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대량 수동 네. 뭔가 두 개가 좀 언매칭스러운데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구매 대행하는 방식이 대량, 반자동, 수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량 방식이랑 수동 방식을 합친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대량 수동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던 수동 방식에서 그 수동 상품을 엄청 많이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량 수동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만든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수동 상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시간과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과 돈이 기존에는 이제 100이라는 이제 자원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저는 5에서 10으로 낮춰서 여러 개의 상품으로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네. 기존에는 이제 수동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을 설득한다고 하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의 시간이 막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공들인 상세 페이지를 만든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상세 페이지가 우리가 만드는 시간 목표를 잡은 거는 한 상품에 3시간이에요. 그만큼 이제 컴팩트하게 어느 부분만 딱딱 집어서 넘어가셔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런 거를 여러 개. 네, 여러 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도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면은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고민할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냥 고민할 시간에 하나 그냥 하셔라. 일단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한 거는 수동 프롬 반자동이라고 해가지고 반자동에서 올린 상품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소싱하는 방법을 취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시중의 프로그램들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원플렉스가 너무 효율적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원플렉스가 왜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에요? 일단 네. 싸요.
네, 제가 네. 사용해보니까 이게 대량 수동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데이터 뽑기도 좋고, 저희는 반자동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용 통제도 해야 되는데 비용 측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업로드 하실 때 상품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게 뭔가 되게 키워드도 이용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상품명을 이용할 때 규칙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은 쇼핑몰 자체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의 양식을 따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5단 서랍장이라고 해볼게요. 5단이랑 서랍장이랑 단어가 두 개가 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띄어서 쓸지 붙여서 쓸지 고민이 되신단 말이죠. 이럴 때는 저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니까 쿠팡에서 그 검색창에 쳐보는 거예요. 5단 서랍장을. 그러면 거기서 자동 완성에 5단 띄고 서랍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띄어쓰기를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선택 관련해서도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색상 아니면은 사이즈 이런 거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검정색 서랍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검정색은 색상이잖아요. 그럼 색상에서 속성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블랙이라고 사용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검정색이 아니라 블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쇼핑몰에서의 각각의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맞춰서 사용하시는 상품명 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약간 로마법 느낌이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러면 막 플랫폼마다 다 짓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광고도 혹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예, 광고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품 수가 지금 거의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량 수동이라는 말이 수동이지만 200개 정도면 대량이다. 그쵸. 저는 뭐 한 10만 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네. 200개에서 5억 얼마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쳤다. 자,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하면은 구리삼님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단어 같은데요. 대표님만의 광고 세팅법도 궁금해요. 네. 이게 광고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저는 200개 상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광고를 다 돌리지도 않거든요. 광고를 돌리는 상품은 한 3, 4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3, 40개의 광고도 하나하나가 뭐 일 예산이 3만 원이다 하면은 하루에 쓰는 광고비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엄청 통제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대량 수동에서의 광고 효율 목표는 총 매출 대비해서 광고비를 5% 정도 쓰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세팅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PC가 당연히 중요하죠. CPC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품의 광고 점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품의 유입과 전환이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은 그게 쿠팡에서 얻는 광고비랑 수수료로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은 CPC라고 해도 광고 점수가 높으면 훨씬 잘 광고를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CPC는 낮추면서 노출은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은 그러면 뭐 가장 많이 판매하는 플랫폼은 당연히 쿠팡이신 건가요? 네. 예전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다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100% 쿠팡에서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리사님한테 사업을 배워서 하는 분들은 사업자를 몇 개를 내야 돼요? 사업자를 저는 이제 5개. 5개까지만? 저는 지금 한 10개 정도 진행하고 있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그때는 한 5개 정도 시작.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 200개씩 올리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당? 아니요. 상품은 이제 골고루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품을 올릴 때 한 달에 15개에서 20개 정도 상품을 올리시면은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약간 구매 대행을 하나를 좀 집중을 해갖고 좀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수동 방식은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의 상품을 올리는데 2주 막 이렇게 걸렸던 거고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하루에 1개 정도 목표로 이제 올리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사입도 하신다고 했었어요. 사입은 한 1억 정도 매출 나온다고 하셨었는데 네. 수동으로 만든 상품을 대량 등록 후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이제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이 잘 나오면서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을 했을 때 파손 문제가 없고 고객님들이 사용했을 때 만족하고 이런 상품들을 바로 사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대행의 연결선상으로 사입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잘 되면 브랜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소싱처가 따로 있나요? 중국 구매 대행은 보통 타오바오라는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그렇죠. 저 궁금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네이버를 보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추출을 하거나 해서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딱 세팅해 놓은 마진율이 딱 있다고 쳐요. 만약에 30%, 40%딱 세팅해 놨어요. 근데 계속 팔리고 이러면은 마진율을 더 올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운시키는 편인가요? 저는 2개 다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진율도 중요하죠. 근데 마진율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총 버는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낮춰서 매출이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액이 커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돈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마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매출이 5억 5천씩이나 쿠팡에서 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이거 돈맥경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당연히 5억 5천에 처음부터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처음에 목표 매출을 잡으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자본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선정산을 썼을 때 과연 자본이 얼마나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나를 계산을 자세히 좀 해봤는데, 제가 가진 돈이 500만 원이고 신용카드 500만 원 한도 신용카드가 3개 있으면은 선정산을 사용하면서 3천만 원 매출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요즘 선정산 쓰세요? 저는 요즘에는 안 써요. 요즘 안 써요? 돈 많이 버셨구나. 근데 선정산도 어떻게 보면 또 비용이니까. 맞습니다. 예, 웬만하면 또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본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다. 네, 자본이 적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그 200명의 지인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는 지금 매출은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인분들에게 빌리는 게 어렵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923님도 처음에 자본금이 없이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지인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융통을 해서 여기까지 사업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923님이 하는 스타일의 그런 구매 대행이라고 한다면 자본금이 얼마 정도여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목표로 잡고 있는 수강생분들의 매출 규모는 3천에서 4천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본금이 500 정도. 500. 직원도 아직은 고용할 필요도 없고. 직원은 고용하면은 좋긴 한데 초기 자본으로 이제 너무 타이트한 상태에서 놓기는 좀 힘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매출액이 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빨리 나오게 될까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저한테 배우고 나서 3개월 뒤에 최소 값이 매출 3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뒤에 매출액이 누적이 아니고? 네. 월 매출 기준. 3천이 이제 기대값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대값이면은 이제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은 아니고 최소. 최소 3천이요? 네. 이거 거짓말 같을 정도로 정말 대박인데요, 진짜? 왜냐면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잘 가리키거나 좋은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부끄러워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상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CS는 누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품을 하나 올릴 때 정성스럽게 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상품에 대해서 잘할 거고, 고객이 문의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올릴 수만 있고 이런 방법으로 될 수만 있다면 상품을 올리는 게 즐겁겠어요? 저희 맞죠? 수강생분들도 하는 얘기인데 그걸 깨트려 보셨네요. 소싱이 제일 재밌어요. 그쵸? 왜냐면 네. 판매가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네. 자, 지금 대표님은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9명 있습니다. 9명 네. 구매 대행과 관련된 분이 구매 대행과 관련된 이제 셀링 쪽 파트는 5명. 5분? CS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CS 직원은 이제 그 셀링 쪽 5명들이 약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중국 구매 대행을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매 대행이잖아요.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상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상품들은 하나씩 찍먹이라고 하죠. 찍먹을 다 해볼 수 있는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여러 상품을 찍먹을 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입, 브랜딩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시야가 훨씬 넓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 대행을 안 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구매 대행 자체로도 제가 봤을 때는 비전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작했던 수강생분들이 그분들도 되게 잘 되시죠? 네, 이제 저번 달에 수강하신 분인데 연세가 지금 40대 후반인 수강생 분이 있었어요. 구매 대행은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그분이 소싱해서 진행하신 상품을 봤을 때 이게 팔릴까? 이거는 나도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일매출이 500만 원. 이만큼 넓은 시장이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야, 그러면은 지금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네,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중국 구매 대행이 다시 또 저점, 네. 이제 막 사람들 수요가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올 거예요. 또 돌고 돌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서 지금 정도에 시작하면은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점에서 잡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구리삼님이 이제 저희 옹꿈사 투트랙 채널에서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대표님들이 그냥 이론만 학습하고 나가시는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저는 실습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첫째 주차에 실행하실 수 있는 거에 70%를 알려드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대1로 컨설팅을 하면서 막히실 때마다 제가 풀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투트랙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보는 괜찮은데요? 네. 네, 너무 괜찮죠. 오늘 나왔던 그 소싱 관련된 팁 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그걸 적용해서 또 괜찮은 매출을 나게 된다면 여러모로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이 대표님을 대신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맞죠? 예.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게 거의 전체 커리큘럼의 80% 이상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 목표가 궁금해요. 예. 저의 사업 목표는 예. 지금 이제 직원분들이 총 10분, 그러니까 저까지 10명이잖아요. 근데 2년 뒤에 목표를 세웠어요. 30명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가보려 합니다. 어쨌든 뭐 셀링 쪽에서는 앞으로 대표님의 이제 활약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셀링을 진행했을 때 진짜 힘이 된 채널 중에 거의 탑이 투트랙님 채널이었어요. 진짜 제게 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컨셉으로 막 강의를 다 온라인에 풀어주셨었어요. 그거를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놓으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또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어엿한 또 한 분의 또 사업가가 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오히려 감개무량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적은 상품으로도 괜찮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 보고 희망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구리사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